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내가 가르치는 ArcGIS. 오늘은 미루었던 벡터와 레스터 베이스맵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듣고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픈스트리트맵을 베이스맵으로 하고 있는 지도를 두 개를 펼쳐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똑같아 보일 거예요. 이게 레이블이라든가 색상 좀 바뀐 거 빼고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줌인을 해가지고 봐도 이제 제법 색상도 비슷하고 있는 내용도 비슷해요. 이거를 계속 줌인 해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벡터와 레스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은 A키나 D키를 누르면은 지도가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Shift를 누르면은 좀 더 천천히 돌아가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돌려보시면은 하나는 글자가 이렇게 꺾이는데 다른 하나는 그대로 그려지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라스터 같은 경우는 이게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글자 새긴 거 레이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픽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줌인을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픽셀 단위가 보여요. 그에 반해서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드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 정도 크기 내지는 컴퓨터 화면에서 이 정도만 차지를 해줘.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줌인을 아무리 해도 항상 원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언제 유용하냐면은 N키 누르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N키 눌러서 그래서 이게 언제 유용하냐면은 저희가 지금은 온라인 맵을 별로 안 다루고 있는데 GIS 분야에서 지금 온라인 맵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런데 온라인 맵 같은 경우에는 구글 맵도 그렇고 빅맵이라든가 뭐 다 마찬가지인데 줌을 할 때마다 이 단위가 정해져 있어요. 스케일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를 항상 모든 스케일에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단위 했을 때 모든 뭐 카페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이걸 다 보여주면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줌 스케일에 따라 가지고 보여지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라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진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만약에 바뀌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카페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내지는 뭐 길 이름이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게 회연동 1가에서 뭐 회연동 2가가 되든 3가가 되든 이 스케일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사진을 다 다시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13,000일 때 보이는 사진이 있어야 되고 뭐 24,000일 때 보이는 사진이 또 있어야 되고 만약에 36,000이 되면 또 36,000에서 보이는 사진을 또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사진을 여러 번 찍고 그걸 저장하기 때문에 일단 크기가 엄청나게 크고 로딩하는 속도에서도 벡터에 비해서 좀 더 느려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온라인 맵에서 자기가 스케일에 따라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축적이 한 24,000에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온라인에 올렸어요. 근데 24,000 축적이 온라인 맵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 상태로 보여지질 않는 거죠. 이거는 지금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한테 뭔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내용으로는 똑같이 맵에다가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프린트를 한다 치더라도 라스터 같은 경우에는 줌인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픽셀 같은 게 좀 번져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에 반해서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줌인 줌아웃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프린트를 한다 하더라도 벡터를 베이스맵으로 깔아놓고 하는 게 더 깔끔하게 보기가 좋죠. 더 예쁘게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S3 같은 경우에 베이스맵에 가시면은 이게 다 벡터 베이스맵으로 바뀌어 있어요.
지형, 터레인, 길 안내, 진한 회색 이런 거 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정 라스터 타일을 쓰고 싶다 할 경우에는 포털에 가셔가지고 카테고리에 베이스맵이 있어요. 벡터 타일이 있고 그냥 베이스맵이 있는데 여기서 벡터 타일 치시면은 벡터 타일로 된 스타일들만 나와요. 그리고 똑같이 그냥 베이스맵으로 치시면은 오픈 스트리트 맵, 그럼 오픈 스트리트 맵 벡터가 있고 일반 있죠. 이게 라스터 타일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원하시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그냥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벡터 타일이 굉장히 좋다. 데이터 나중에 업데이트 했을 때 지도에 표현하는 것도 더 좋고 이래저래 활용하기에는 벡터 타일이 더 좋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벡터 타일은 모든 데이터가 수식이고 라인 코드예요. 누군가가 코드로 세종대로는 이 색깔로 이 정도 넓이로 그려주세요. 이 레이블은 이 글씨체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 이걸 코드로 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벡터 타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맵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벡터 타일 토포로 바꿀게요. 해양으로 바꿔도 상관없겠네요. 이렇게 바다에 실제로 이렇게 제주도 밑에 이런 섬을 보더라도 이런 디테일한 정보, 여기에 집이 있고 뭐 방파제가 있으며 수심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거를 다 점선 면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단순화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뭐 위기 상황, 뭐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뭐 드론을 쓴다든가 위성 지도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누군가 코딩을 해놓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논이라고 했을 때 여기도 만약에 논이라고 치고 누가 폴리곤을 그리고 데이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리 이런 식으로 위성 사진을 이용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해안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조로워서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데 물 색깔도 바뀌고 이런 거 바다, 바위 하나하나 누군가 그려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데 땅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해양으로 해가지고 수심도 그려지고 하는데 누군가 벡터로 이렇게 수심을 나눠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성 지도에 이 데이터의 양을, 정보의 양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베이스맵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하는 일에 따라서 이렇게 벡터나 라스터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게 결국에 나중에 이 지도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깔끔하거나 좀 더 알맞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벡터와 라스터 베이스맵이 존재한다 라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벡터가 다 이런 수식이면은 이 수식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으며 우리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맛보기로 뭔가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벡터 맵이에요. 근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똑같으니까 뭐 선 색깔 바꿔주세요, 뭐 땅 색깔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여기다가 사진을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김치 맵, 삼겹살 맵 색깔 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밥도둑, 간장게장 맵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맵을 만들어서 이걸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아크지에스 프로로 불러와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본인이 원하면은 좀 더 세세하게 뭐 글자라든가 뭐 보이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색상 하나하나 다 바꿀 수 있는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 앱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베이스 맵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거를 가지고 올게요. 다음에 또 봐요.